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르랑가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온라인으로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어 식품 물가 상승률을 5% 이하로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연료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금보다 1.6에서 2.0%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며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유통비 상승이 식품 물가에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도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상위 10개 지역에는 100억 루피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지방정부를 독려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앞서 식품 가격이 오르면 빈곤율도 함께 오를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동원해 물가 상승을 억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30% 넘게 인상했습니다. 고유가 상황에서도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가격을 동결했지만 정부 전체 수입의 25%를 보조금 예산으로 써야 할 만큼 부담이 커지자 결국 정부 보조를 중단하고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연료비 인상으로 교통요금이나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물가로 점점 전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장무역협회는 정부가 늘어난 유통비 부담을 덜어달라며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료비 인상 철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 연료 가격을 올렸다가 정권이 무너질 만큼 대규모 시위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조코위 정부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탄탄한 경제성장세가 예상되는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국면에서도 원자재 강국인 인도네시아의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지수 IDX는 최근 두 달 새 9.4%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코스피는 3.5% 올랐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원 수출국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킨덱스 인도네시아 MSCI ETF는 14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가 급증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 ETF도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원유, 니켈 등 원자재는 물론이고 화묘와 고무는 각각 세계 1위, 2위 생산량을 기록할 정도로 풍부하며 세계 4위 인구를 바탕으로 한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역시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 1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첫 장관급 회의가 8일과 9일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의 협상 목표를 담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아이르랑가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8일의 회담을 가졌으며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자금 원조 프로그램에 자금 500억 달러 중 일부를 인도네시아 반도체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배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인재 육성 분야에서도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이 모여있는 바탐섬에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IPF가 미국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상반기 미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실현액은 14억 290만 달러로 국가 지역별 순위는 5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한 스타게이저는 판매 기간이 다른 차들에 비해 3분의 2 수준으로 짧았지만 3,955대가 판매되어 도요타의 이노바 3,949대를 제치고 8위에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특히 월간 자동차 판매 순위 10위 안에 들어선 것은 현대차 인도네시아 법인이 생긴 이후로 처음입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모델은 도요타 아반자로 7,030대가 팔렸으며 미쓰비시의 엑스펜더와 도요타 카냐, 스즈키의 소형 트럭 캐리 순입니다. 현대차 전체로는 지난달 총 5,700대를 판매해 5.9%의 점유율을 기록, 인도네시아 내 전체 자동차 브랜드 중 6위에 올랐으며 도요타가 3844대로 1위였고 다이아스와 혼다, 미쓰비시, 스즈키 순입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메이저 업체로 일본 회사들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버카시에 아세안 지역 첫 완성차 생산 공장을 구축했으며 스타게이저는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겨냥해 만든 6, 7인승 소형 MPV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브레주르가 2011년 인도네시아에 진출 이후 11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 중으로 미국 법인에 이어 해외 법인 중 두 번째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기준 인도네시아 법인의 매출액은 196억 원, 당기 순손실은 26억 원이었으며 현재 CJ 푸드빌은 인도네시아에서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4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J 푸드빌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무리한 외형 확장은 지양하고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수익성 강화에 주력한 결과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현지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뚜레쥬르가 고급 베이커리 브랜드로 자리잡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 뚜레쥬르 매장 수는 360여 개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뚜레쥬르를 안착시킨 경쟁력을 접목해 인도네시아에서도 탄탄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북미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K-베이커리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사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인도네시아 e스포츠 생태계 확장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지난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인도네시아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는 텐센트 게임즈 인도네시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PUBG 모바일 스쿨 캠퍼스 배틀 2021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참가자 접수를 시작하여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가 자격은 인도네시아 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고 학교별로 다수의 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팀은 4명의 주전과 1명의 예비선수로 구성돼야 하며 팀원들은 같은 학교 소속이어야 합니다. 대회는 29일 1차 예선으로 시작되고 2차 예선과 준결승은 30일 진행되며 1, 2회는 학교 캠퍼스별 결승전이 진행되고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그랜드 파이널이 진행됩니다. 대회 맵은 PUBG 모바일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창조경제관광부가 협업한 누산 맵에서 벌어집니다. 한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2021년 인도네시아 인기 모바일 게임 톱10에 포함되는 등 인기 게임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2022년 7월 31일과 9월 4일 두 차례 태권도 교실 발표회를 자카르타 키마야 호텔 행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5월 9일부터 시작한 태권도 교실은 태권도를 통한 한국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인재 발굴 및 육성 목적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을 전파하고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태권도 교실에서 주목할 점은 인도네시아 태권도 보급 50년 역사 최초로 실버 태권도 육성을 시도했습니다.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김용훈 원장, 제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방진학 회장과 인도네시아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한인 태권도 가족이 참석하면서 의미를 더했고 또한 인도네시아 여성인력재단장과 인도네시아 해군, 해병대 태권도 지도자 장교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태권도 행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애국가 및 인도네시아 국가 재창을 시작으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태권도 보급 영상 시청, 태권도 교실 수련생들의 양국 문화를 접목한 태권도 시범, 그리고 장애아동 부모님과 실버 태권도 주장 수련생의 감사 인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김용훈 원장과 국기원 한국정보파견 곽영민 태권도사범은 해군 헌병사령부 및 해병대의 태권도를 의무무도로 지정하고 버카시 이슬람시립대학교의 태권도학과 설립과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태권도 정규 수업 채택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태권도는 엘리트 선수 육성 위주로만 보급되는 타 무도와는 달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예의범절 충효정신 등을 배울 수 있어 가정 내에서나 단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등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